임시로 다른 한국을 잡아먹었는데 무슨 해는 이기는 거예요. 재작년서부터 한국의 개인 수입이 일본보다도 높았어요. 한국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문제는 선비가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것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게으른 양반 누워있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잔 하나 마시고 신을 벗고 앉았는데 그 일꾼을 하는 것 좀 보는 거예요. 난 이거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선비 정신이 이렇게 게을러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는 열심히 해요. 선비는 열심히 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비하고 중앙정권의 밀접한 관계를 좀 조금 따져봅시다. 맞아요? 선비는 사무라이하고 달라요. 일본의 사무라이는 조금 이상화됐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건데 훌륭한 거 없습니다. 이 사무라이가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좋은 거 있습니까? 없단 게. 너무 이상화하다는 것은 미국까지 가요. 미국에도 사무라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은 누구지? 톰 크루즈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누구요? 키아누 리브스. 47 로닌이라고 하세요. 로닌은 주인 없는 사무라이. 또 아주 일본에 아주 사건 있었어요. 그 사무라이 47명 사무라이의 주인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어. 그러니까 47명은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복수. 그러니까 이거 복수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7 로닌은 이거 모두 쇼군 앞에서 이렇게 싸웠으니까 쇼군이 이거 합당치 않다고 너희들 다 자살하라. 또 자살한 거야. 또 일본의 자살은 뭐지? 하레키리, 세푸쿠 혼자서 하는 거요. 이거 좋은 거요. 일본 문화에 웃겨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하고 톰 크루즈는 이렇게 낭만화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일본 사무라이 이렇게 생겨요. 아주 거짓놈 같잖아. 안 그래요? 이거 진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일본에는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 했습니다. 그것은 대만 땅 잡고 중국하고 싸웠고 한국 땅 잡고 만주 땅 잡고 중국 땅 잡으려고 제2차 대전 시작하는 것은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비교적 선비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또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사무라이는 계속 사무라이 해요.
선비는 계속 공부해요. 계속 공부해요. 근데 칼, 사무라이가 한국을 잡아먹었잖아요. 임시로 35년 만인데 한국을 잡아먹었는데, 한국을 잡아먹었을 때 한국 선비들 뭐 해요? 공부해요. 선비는 공부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발전됐잖아요. 임시로 칼 한국을 잡아먹었는데 무슨 해는 이기는 거예요. 재작년서부터 한국의 개인 수입이 일본보다도 높았어요. 한국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은 is mightier than Japan. 난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선비 관계 조금 따져봅시다. 한국은 선비 나라예요. 돈에다가 누구예요? 선비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누구지? 선비죠. 이 양반은 누구지? 물고기 네, 선비죠. 이분은 누구죠? 이도 세종대왕. 선비다운 왕이에요. 모든 왕들 가운데 선비적으로 선비 생활하는 왕이에요. 이분은 누구요? 이분의 어머니이신데, 선비의 어머니이시지만 선비입니다. 그 여자분도 선비예요. 글도 쓰시고 여러 가지 모범적인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녀분 몇 있습니까? 7이 있죠. 7은 세 번째입니다. 몇 명 있었어요? 신사임당 자녀분? 7. 몇 명? 7. 맞아요. 요 순서는 아세요?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 모범이에요. 그 피해처럼 아들 하나 놓고 딸 하나 놓고. 딸 8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원장님이 딸 8명의 하나입니다. 엄마가 신사임당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국은 선비 나라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기 장군 하나도 없고요. 옛날에 난 아직도 있어. 저기 옛날에는 이거 알아요? 네. 장군 안 했는데 이거 항상 들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일 모레 급히 난 서울시장에 이 양반 관계 발표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학회, 서울시장의 학회. 그러니까 그런데 선비예요. 아주 선비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난중일기 여기 유네스코 기념으로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인정한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시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주 선비입니다. 틀림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비하고 정부의 관계를 좀 조금 들어가 봅시다. 저기 선비하고 중앙정권은 무슨 관계 있을까요? 중앙정권이 각 지방의 호장, 봉건주의보다도 평화스러워요. 중앙정권. 그러니까 중앙정권이 봉건주의를 파괴시켰습니다. 한국에 아주 일찍 봉건주의를 파괴시켰는데 그 중앙정권의 성공 알기 위해서 과거제도입니다. 왜? 과거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정부의 일꾼 시험으로 잘 쓰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안 해요.
또 무과도 있지만 무과는 잘 써야 되지만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에는 아주 재미있게 제시정권으로부터 고려시대 제시정권으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이 균형 있게 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700년, 800년 동안 한국은 무 균형 있게 좀 잘했었어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은 아주 키입니다. 958년서부터 첫 번째 과거 시험을 했었어요. 그 시험에는 조금씩, 그 이후로 조금씩 시험에 힘이 좀 생겼습니다. 먼저 시험을 958년에는 3명 급제했습니다. 모두 외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최성 씨는 장관했어요. 또한, 조욱 씨, 또 진궁 씨, 이렇게 하는데, 또 사마 시험은, 이것은 모두 한국정연구원의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급제자의 이름, 연호 다 아는데 그 사마 시험도 알아봤는데 사마 시험, 사마 방법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에 의하면은 제일 첫 번째 사마 급제한 사람은 1032년인데 진사 급제한 사람이 청공지 씨라는데 그런데 조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문과 급제하기 전에 진사 급제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이 시험 제도가 과거 제도가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중앙정권의 힘입니다.